네, 반갑습니다. 5월 19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휴일 잘 즐기고 계시죠? 자, 오늘은 식품주 갖고 왔어요. 매운맛. 네, 전 세계가 반했다. 네, 실적이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삼양식품이 점상한가를 갖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네, 근데 실적이 많이 증가하긴 했더라고요. 증가하긴 했는데, 이게 점상한가 갈 정도야?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미 반영이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야, 이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식품주 특집으로 준비를 좀 했어요. 뭐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또 올라간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주들 과연 이대로 계속 랠리를 이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워 보인다. 이게 매운 거 그렇게 좋아하세요? 매운 건 난 좀 별로던데. 자, 아무튼 삼양식품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삼양식품을 보시면 점상한가 446,000원까지 갔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여기 지금 지난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슬슬 올라갔고, 까르보나라 뭐 불닭인가 뭐 그런 것도 해가지고요. 네, 까르보 불닭이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를 끌었답니다. 그래서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35%나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서 뭐 그냥 뭐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아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지금 4월 달에 올라오면서 계속적으로 RSI 지표가 어떻게 잡혀요? 지금 과매수로 잡혀있죠? 너무 과하다는 거지. 너무 과하다는 건데, 실적적인 측면이 물론 좋다라고 얘기가 되지만, 실적이 좋은 게 여기서 이미 반영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실적이 이미 반영이 되어버렸다라면 여기에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연한 거를 하지 않고 그냥 조정이 가버립니다. 조정이 아니라 상한가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주가가 모르겠다, 가자. 네,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랄까, 그냥 가자. 네, 그냥 달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태인데 좀 지켜보자죠. 왜냐면 점상한가에서는 보통은 매도를 안 하거든요. 점상한가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너무 강하잖아요. 상한가는 굉장히 강하니까 보통 그날 팔지 않고 다음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시간의 잔량도 제법 많은 편입니다. 55,000주. 와, 많아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금요일날 거래량이 88,000주잖아요. 근데 시간의 잔량, 나 이거 사고 싶어요 한 사람들이, 상한가에서 사고 싶은 사람이 55,000, 네, 55,000건. 그러니까 이 55,000개의 잔량이 남아있다는 것은 추가 상승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네, 상승 이후에 물량이 터지냐 안 터지냐가 이제 매도의 포인트를 가리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많이 올랐어요. 과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게 됐을 경우에는 포지션이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를 보이게 되면 이제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네,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계속적으로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놀랍다, 뭐 엄청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네,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등치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원래는 적은 게 맞아요. 네,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원래는 보면은 이제, 그래도 여기 최근에 이제 과매수 들어오면서 매수가 좀 많았어.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안 나오거든요. 10만 주씩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보통 거래일 같은 경우는 뭐, 한 3, 4만 주, 뭐 그 정도 나오거나, 그 정도, 이제, 그게 정상이죠. 근데, 주가가 이제 상승세를 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간에, 네. 분위기가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오른 거죠. 지금 작년 여름에 11만 7천원이었는데 훅 뛰어가지고 올라가더니 지금은 44만원, 그러니까 4배 올라간 거잖아요. 400%? 네, 400%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갔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을 때 이제 50만원,
가능성 있죠. 50만원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50만원 넘어가고 나면 부담됩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물론 이제 뭐 비싸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변수는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점 상한가 나오고 나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과매수 국면. 이거 조정 나오면 그냥 파시면 됩니다. 자, 어떤 조정이 나올 것이냐. 일단은 점 상한가 이후에 급등하면서 양봉 붙여가지고 그냥 올라간다. 통과. 하루 더 봅니다. 대신에 급등하고 나서 음봉 떨어진다. 이날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음봉 나오면 매도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윗꼬리를 길게 달아. 야, 이게 점 상한가. 그 다음에 살짝 올라가지고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있죠.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오는 음봉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그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럴 때 매매에 대한 포인트가 약해져요. 근데 그냥 양봉으로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좀 더 봐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나서 양봉 또는 이제 점 상한가 또 나온다든지 아니면 10% 이상 상승해가지고 뭐 양봉을 조금 붙여줬다든지 뭐 등등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부담감을 느끼고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는 매수는 못 따라갑니다. 매수 못 따라가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 포인트. 자, 긴 꼬리로 쭉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온다. 올라가지 못한다. 그럼 매도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내일은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시작할 것 같아요. 상승을 시작할 것 같은데 상승 이후에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밀린다. 그러면 그 즉시 그냥 매도하시면 적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이면 충분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이 되다 못해 너무 많이 반영된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조 시푸드 볼게요. 사조 시푸드, 뭐, 김밥, 냉동 김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좋아졌다, 뭐 그런 얘기도 있으면서 이제 시푸드 관련한 종목군들 같이 올라갔고, 식품주들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올라가요. 근데 이 종목 보시면 지금 매수 타임이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는데, 이게 목요일, 금요일 치고 올라가면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요거 보시면 이제 물량 터지는 부분, 5,000원대, 매물대 반드시 나옵니다. 이 매물대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서도 매도가 밀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5,000원 넘기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네, 5,000원 넘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되고요. 거래량과 함께 이제 매도가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승 이후에 밀릴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시작 전부터 조금 애매하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물대에 포지션을 가지고서 물량이 터졌다라고 한다면 이게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협을 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뭐 더 내리지 않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뭐 4,500원대 이상, 4,600원 또는 뭐 4,700원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올라가 있다라면 뭐 당장 안 팔아도 되겠습니다만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과매수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격 벌어집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이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월요일날 내일 올라가면 네, 올라가는 시점에서 적당히 팔고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조 시푸드 그 정도 보시고요. 매수 따라가시기 어렵겠죠. 네, 시푸드 또 있죠. 시푸드, CJ 시푸드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요. 이것도 선 한번 그어볼까요? 이것도 요쯤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있죠. 있어.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4,000원대부터 시작해서 4,500원대까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나왔다는 것은 주가가 내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앞서도 봤었던 사조 시푸드보다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죠. 그래서 이거는 내일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이격이 벌어진 만큼 주가 좀 들어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매도 칠 것 같아요. 뭐 저는 금요일날 매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금요일날 매도를 쳤겠지만 월요일날이라도 네 그냥 매도를 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저항대에 걸린 거, 매물대에 걸린 이런 종목군들은 약간 주의를 하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조 시푸드와 CJ 시푸드는 저는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반등 네 이번에 내려가면 반등 나오기가 네 당장 올라가기 좀 수월하진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남양유업 볼게요. 남양유업은 뭐 그럭저럭 네 그럭저럭 괜찮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뭐 식품주 쪽으로 해서 뭐 크게 뛰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근데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건데
뭐 경영권 이슈도 좀 있었고 해서 주가가 좀 시끄럽긴 했었습니다만은 추세는 일단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세 하단 이 50만원대에서 반등이 나갔고요. 가격이 좀 세죠. 그리고 거래량이 적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지금 라인대 61선 저항 받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양봉이 큰데 기대감을 가지고 올려준다라면 그냥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하지만 네, 만약에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라면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라면은 그냥 여러분들 매매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되고요. 갖고 계신 분들 매수 의견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추세는 좋아요. 장기적으로 길게 보실 분들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봐야 될지 모르죠. 거래량이 적은 종목군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집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는 게 맞겠죠? 50만원 지지선입니다. 50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홀딩하셔도 됩니다. 50만원 조금 아래로 내려가도요. 지난번처럼 이렇게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오게 되면 괜찮으니까요. 이건 그냥 홀딩하시면 되고, 궁극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61선 타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내려오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거래량이 적은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거래량이 적으면 네,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네, 자칫하면은 좀 잊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다른 종목 해태제가 볼게요. 오늘 다 봅시다. 네. 해태제가 거래량 터지면서, 이것도 원래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네. 2만 주, 막 이런 종목이죠. 네. 5천 주, 막 이런 거예요. 그 현재가가 이제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래량 5천 주면은, 네. 5천원짜리 거래량이 3천 주, 4천 주, 5천 주, 막 이러면은 안 되죠. 안 돼. 시총이 작은데 이 정도밖에 안 되면 거래가 안 되는 거. 소외주라 봐야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74만 주, 빵 터지는 모습이에요. 네. 뭐, 물론 이제, 네. 뭐, 다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고, 뭐, 과자, 뭐, 식품, 뭐, 너 뛰니까 나도 뛸란다. 이렇게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네, 추가 상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6천원대 매물대 걸려서 매도 물량 나왔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지겨웠겠어. 올라오면 팔겠죠. 요거는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마찬가지, 저는 매도 의견으로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해태제가 갖고 계신 분들, 네, 일단은 수익이 나서 파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손실이시면 어떡할까? 손실이시면은요, 네, 뭐, 나는 좀 더 여력이 있다 그런 분들은요, 이번 상승은 좀 있고 보유하셔도 괜찮아요. 5,500원대 지지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서 밀려봤자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5,500원 지지선 보고, 대신에 상승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 수가 있어요. 아주 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이건 그냥 뭐 내가 특별히 손해보는 거 없다 그러면은 그냥 놔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 아까 전에 보던 시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네,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수익이시라면 적당하게 차익 실현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평소에 거래량이 없었던 종목입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싶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지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있죠? 빙그레. 네, 빙그레. 야, 빙그레는 주가가 이 흐름이 좋아요. 네, 좋아. 이건 지금 넘어갔거든요. 넘어갔고, 여기서 매물대가 있나 한번 볼까요? 네, 특별하게 매물대라고 보기는 어려운, 너무 멀리 있잖아요, 이거는. 네, 그동안 워낙 주가 약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7만원대에서 사실은 매물대 넘어갔다 봐야 돼요. 네, 매물대 넘어갔다 봐야 되고, 여기서 살짝 주춤하죠? 여기서 살짝 주춤했는데, 요 자리가 이제 매물대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마 직전 고점대에 대한 매물대가 들어갔을 것이다. 자, 그래서 한 단계 넘어서서 그냥 치고 올라가 버렸다라고 된다면, 괜찮은데요? 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은, 네, 빙그레가 어떤 게 수혜가 되냐면, 바나나 맛 우유. 네. 바나나 맛 우유고, 이게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랍니다. 뭐, 맛은 있죠, 솔직히. 바나나 맛 우유, 딸기 맛 우유. 근데, 초코맛 우유나 커피맛 우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딸기 맛이나 바나나 맛 뭐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것 같고, 멜론 맛은 비추합니다. 그거는 맛이 없더라고요. 자, 아무튼 바나나 맛 우유가, 우리 목욕탕 갔다 올 때마다 하나씩 먹는 거 있잖아요. 바나나 맛 우유. 근데 그런 게 이제 해외에서 또 인기를 끌었다. 야, 우리나라 한국 푸드, 코리안 푸드가 아주 그냥 뭐, 네, 아까 전에 보셨던 뭐 불닭부터 해가지고 인기가 많습니다. 자, 지금인데 이게 이제 바나나 우유가 잘 팔렸다 해가지고 이제 뭐 기대감을 좀, 네,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요즘엔 뭐 환율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진이 높은 상황에서의 어떤 수익성이다 해가지고 지금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간 모습이었는데,
이제 여름철 오면은 아이스크림, 네. 빙과류, 네, 이게 이제 성수기로 들어오잖아요. 지금부터 덥잖아요. 더우니까 많이들 드시는데, 요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면 2분기도 괜찮겠다, 이 생각 들 수 있죠. 1분기는 사실 아이스크림이 주력인데도 이건 비수기였지만 실적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는 시점이 오면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많이 올라간 게 부담이에요. 그것만 아니면 괜찮은데. 지금 추이는요, 이렇게, 자, 5일선, 20일선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빨랑 뛰어 올라간 거, 요게 문제죠. 지금 이 8만원대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인데 갭 상승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 정도 라인대, 지금은 이제 양봉 크기가 더 커요, 꼬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 우위가 더 강하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상승이 그렇게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횡보 아니면 조금 밀리거나 한 85,000원대 많이 밀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면은 위쪽에서 바닥을 잡을 때, 지지점을 잡을 때는요, 요걸 다 끌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것보다 좀 내려서 75,000원이나 7만원대에 잡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좋은 장점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갈 때 지지점을 잡게 되면 아래쪽 이격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갭 상승해 놓고 나서 떨어지면 여기 현재 시점, 여기 75,000원, 요 라인대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격도를 무시하고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띄워놓고 가는 것은 나 여기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나빠 보이지 않는데, 요 지금 양봉이요, 17일날 발생된 요 양봉이 주가의 단기적 조정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선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일시적인 반등이었다면 주가 조정은 반드시 필수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보다는 조금 내리거나 아니면 지지점을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냥 유지하셔도 되지만, 신규 접근은 위에서 매수하시면 자칫하면 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네, 자, 풀무원 볼까요? 오늘 종목 많이 하네. 네, 풀무원. 풀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뭐 식품 이런 것들 다 그냥 동반적으로 막 상승하는 모습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잘 가는 모습이고요. 요것도 지금 꼬리가 길게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15,000원, 14,500원. 매물대 있으면 이건 파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매물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매물대 진입하잖아요. 여기 라인대로 보시면 돼요. 여기 15,000원대부터 진입한다. 더 올라가긴 벅찼을 수도 있겠죠. 요 정도 매물대. 자, 그러면 여기 범위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아마도 주가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차익 매도가 나왔을 것이다. 꼬리가 길잖아요. 꼬리가 길면은 양봉이 이 밀고 올라가는 힘보다 내려가는 이 파워가 더 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종목은요, 여기 21선과 5일선 요 포인트가 일정하죠. 그래서 지지선이 지금 13,000원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장 나쁜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13,000원, 12,500원대 지지선만 잘 유지되면 그냥 요거 위에 거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어차피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무시해도 되고요. 다만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횡보가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가서 12,000원대 지지선 여기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인데,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별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홀딩 하시는 거 별 문제 없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12,000원까지 떨어지고 나면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 흐름이 조금 바뀔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 있고 추세가 좀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렇게 좀 생각하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 위쪽에서 따라가는 거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월요일날 이 포인트는 우리가 매수 포인트 보기엔 좀 어렵고요. 조금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뭐 오리온도 한번 볼까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네, 이거 그 M&A 이슈, 바이오 쪽,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좋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네, 제외시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식품지의 어떤 수혜로 보기 좀 어렵습니다. 뭐 정을 나누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요거는 조금 안타깝지만, 네, M&A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아니면 뭐 시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부담되겠죠. 그래서 오리온은 그다지, 네,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뚜기 볼게요. 네, 오뚜기는 추이가 좋습니다만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윗골이 있는데 한번 그어봐요. 네, 짜잔, 46만원대 뭐가 있을까요?
아니, 정말, 이거는 그냥 선만 그으면 다 바로바로 매물대가 나오네요.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보면 이평선이 많이 끌어 올라갔잖아요. 여기 5일 이평선이 어디 있어요? 44만원. 저항대가 지금 46만원, 요 정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간격이 좁아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린다는 어떤 표현보다도 여기 지지선대를 어떻게 당장 넘어가기는 어렵겠죠. 넘어가기 어렵겠지만 지지라인 때 44만원, 43만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리더라도 많이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른 것도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히려 여기 시점에서 조금 더 올라가거나 횡보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주가가 크게 떨어진다기보다도 요거는 추이를 보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매수 포인트는 안 나오겠지만 홀딩 전략으로는 나쁘지 않는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식품주들 이야기 쭉 해드렸는데 갭상승해서 올라가는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매물대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다음 날도 추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따라가면서 굳이 매수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주가가 쭉 올라갈 때 매물대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물량 나올 수 있겠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고, 아래쪽 지지라인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그 여부를 쭉 보면서 대응하시면 조금은 수월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식품주 모처럼 또 반등해서 기분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좋은 전략으로 성공적인 그런 투자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